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슈인가요? 일주일의 피로가 슬슬 쌓여오는 수요일 아침인데요. 내가 언제까지 일할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시는 촌철님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사람 사는 게 어디서나 다 똑같이 힘들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유독 많은 노인들이 은퇴 연령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압도적으로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콕 집어서 조명을 한 겁니까? 예, 이제 뭐 제목이 아시아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은퇴는 더 많은 일을 의미하게 되었다인데요. 뭐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18%가 일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대략 25% 정도고요. 한국은 월등히 높은 40%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높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OECD 평균의 3배 정도인데요. 뭐 특히 그 75세 이상에서는 반 이상이 빈곤층이고요. 네, 이제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 정도니까 우리가 월등히 높죠. 이제 뭐 작년 9월에 나온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도요.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빈곤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례적으로 노인 빈곤율만 너무 높다. 최우선으로 해결해라.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노인 빈곤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워낙 뭐 복잡한 문제긴 한데 안 그래도 지금 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역사가 짧다 보니 이나마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직장에서 주는 퇴직연금도 과거에는 그런 걸 따로 안 챙기신 분들도 많았고 또 일시금으로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그럼요. 예, 이제 뭐 2014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살짝 좀 낮아지는 추세긴 했는데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다시 노인 빈곤층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본은 우리하고 어떻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제 뭐 일본도 이제 은퇴 후 노동자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긴 하는데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사람이 부족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기업에서도 꽤 많다고 뉴욕타임즈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재밌게 읽은 건 이제 방문 AS 기사들을 보조하는 노인 일자리인데요. 뭐 기사나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 역할도 하시는데 주 역할이 차량을 바로바로 옮겨서 주차 과태료를 안 내게 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노인 노동을 개발을 한 거군요. 발굴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뭐 노인 취업자들을 모셔가기 위한 기업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을 일부러 채용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몇몇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빼고는. 그렇죠. 뭐 아주 인위적인 노력들이 좀 있지만 아무래도 공공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도 이게 좀 논쟁 중 하나가 됐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6조 정도를 노인 일자리 창출했었고 2022년 기준으로 84만 5천 개를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세금 들인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노인 취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뭐 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했었죠. 실제로 이제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노인 일자리 예산을 6만 1,000개 정도 축소하도록 예산안을 제출했다가요. 심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서 뭐 노인 일자리면 공공근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니까 예, 그만큼 아무튼 말은 좋은데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정부 내에서도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특히 강력하게 직접 일자리 한계를 지적해온 분인데요. 그런데 당장 올해 고용 한파가 심할 걸로 보이니까 결국 뭐 올해 상반기에 직접 일자리를 뭐 예상된 것 중에 90%를 모집하겠다 하면서 직접 일자리 확대책을 또 직접 들고 나올 정도로 사실 대안이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민간 부문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 좋은데 뭐 실버 택배 이런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예외적인 몇 건 말고는 없으니까 지금 대안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